여기는 QR이 없어서 오늘 제가 학원 친구 하라고 앱을 다시 다 뿌리면 안 깔려있는 친구는 그걸 보고 설치를 하세요. 그럼 거기에 학원 알림 들어가시면 우리 반을 위해서 제가 인강 주소를 쫙 올려놓을 테니까 오케이? 거기에서 복사를 하시든 뭐 하시든 쓰시고 알겠죠? 네? 마지막에 전체 인강은 쫙 하나 정리를 해서 유튜브에서 볼 수 있도록 링크 하나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따로 빼놓으시면 돼요. 나중에 요 수업 끝나고도 좀 복습할 수 있을 겁니다. 기체 분자의 운동. 26페이지 가로 1번 제목이 뭡니까? 기체 분자 운동론이잖아요. 그렇죠? 기체 분자 운동론은 여기다 쓸게요. 기체 분자 운동론은 말 그대로 썰이에요. 썰. 어떤 썰이냐? 가설이에요. 가설. 가설이에요. 가설. 그 얘기는 뭐지? 실제는 안 그런데 그렇다고 가정하자 이거야. 왜? 계산하기 불편하니까. 계산하기가 불편하니까. 오케이? 따라서 거기에서 이 가설, 기체 분자 운동론은 말 그대로 썰이기 때문에 야, 너는 없는 존재야. 이런 식인 거야. 너는 몸무게가 0kg야. 이런 식인 거야. 실제는 안 그렇잖아. 따라서 이 가설에 딱 맞는 기체는 실제 기체겠어? 존재하지 않는 기체겠어? 존재하지 않는 기체. 따라서 아이디얼 가스. 매우 이상한 기체, 아이디얼 가스. 그래서 이상 기체라고 이름을 붙여요. 오케이? 그런데 여기 주변에 있는 건 실제 기체거든요. 따라서 실제 기체하고 이상 기체는 차이가 좀 있겠죠. 그런데 이 썰을 차이를 최소화, 계산은 매우 편하게 하되 차이는 최소화하기 위해 썰을 몇 개 잡은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 썰이 뭐냐? 1번. 뭐라고 적혀 있죠? 책에? 기체 분자 자체의 크기는 기체가 차지하는 전체 부피에 비하여 매우 작으므로 무시한다. 기체의 부피는 기체 분자의 크기는 무시한다. 자, 여러분 이게 0도씨 일기압에서 화원 1몰의 부피는 몇 리터? 22.4리터. 그때 말하는 22.4리터는 기체의 부피야? 기체의 크기다. OX. X. 22.4리터의 공간이라는 건 여기에 기체가 있을 때 기체의 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뭐죠? 기체가 매우 자유롭게 움직이는데 이 녀석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공간의 부피를 22.4리터라는 거지. 따라서 지금부터 우리가 얘기할 때 이쪽 파트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기체의 부피야. 화학에서 말하는 기체의 부피는 기체의 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바로 뭐야? 기체가 돌아다니는 공간의 부피를 이야기하는 거야. 공간의 부피. 오케이? 따라서 봐요. 이 방이 100m야. 거기에 짠 하고 나 혼자 있어. 그럼 내가 쓸 수 있는 방의 크기는 몇 리터죠? 100m. 나는 우와 100m 좋아요. 100m를 내 마음대로 쓰고 있는 거야. 그런데 한 명이 또 들어왔어. 그럼 우리 둘의 부피는 몇 리터? 그게 바로 방의 부피야. 몇 리터지? 둘이 와도 100리터. 오케이? 따라서 두 명이 와도 100리터야. 똑같이 자 10리터인 공간에 빨간색 기체가 하나 들어왔어요. 이 기체가 돌아다니는 공간의 부피는 몇 리터? 10리터죠. 그런데 거기에 노란색 기체가 한 개 또 들어왔어요. 그럼 이 두 기체의 부피는 몇 리터? 10리터. 기체 두 개의 부피가 10리터야. 그럼 기체 한 개의 부피는 몇 리터? 그렇지, 10리터. A의 부피도 몇 리터? 10리터. 함께 부피도 몇 리터? 10리터인 거야. 공간의 부피를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런데 내가 아무리 이 공간이 이 공간 전체 부피는 100리터예요. 그럼 여러분은 100리터만큼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어요 라고 내가 얘기했다 치자고. 기체가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공간의 부피거든. 그런데 그 기체가 고맙습니다 한데 이만해. 기체 사이즈가 겁나 커. 오케이? 그러면 본인이 돌아다닐 수 있는 공간의 부피는 빨간색 빗금친 요 부분 아니에요? 맞잖아요. 이 녀석이 과연 100리터의 공간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없지. 뭐 때문에? 지 덩치 때문에. 지 사이즈가 크니까. 본인은 빼고 나머지 공간을 봐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오케이? 따라서 이런 식이면 100m라고 쓰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기체는 앞에 첫 줄에 뭐라 돼 있어? 크다고 했어? 작다고 돼 있어? 그럼 이건 보기 좋으라 쓴 거고. 자, 기체가 있어요. 이런 거예요. 기체가 있어요. 기체가 매우 작아. 매우 작다고. 매우 작으니까 기체의 부피는 무시할 수 있다 없다? 있다죠.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뭐냐? 기체의 부피는 기체의 크기. 부피라면 헷갈리니까 기체의 크기는 0이다. 기체 자체의 부피는 무시한다. 아시겠죠? 기체 자체의 크기는 무시한다. 오케이? 기체 자체의 부피는 무시한다. 0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질량은 놔두고. 오케이? 그럼 여기서 시험에 매우 잘 나오는 게 뭐냐? 주관식으로 가끔 나오는 게 있어요. 실제 기체가 이상기체에 가까워질 조건을 쓰세요. 이건 이상기체잖아. 이상기체는 기체 크기가 없어. 없다 보니까 서로 스치지도 않아. 그런데 실제 기체는 그렇지가 않잖아. 그럼 실제 기체가 이상기체에 가까워질 조건이 뭐가 있을까? 아무리 작다고 해도 사이즈가 큰 기체들도 있겠어 없겠어? 작은 것도 있지만 큰 것도 있죠. 그럼 나는 기체가 워낙 작아서 무시했다라고 했으니 실제 기체가 이상기체에 맞아 들어가려면 큰 기체가 잘 맞겠어? 작은 기체가 잘 맞겠어? 작은 기체가 잘 맞겠지. 실제는 사이즈가 있잖아. 근데 기체의 부피를 무시해야 돼. 그럼 작은 게 잘 맞지. 야! 그냥 수중에 돈이 없다고 가정하자. 근데 애는 돈이 10원밖에 없어. 아, 넌 없어도 되겠네. 뭐 10원이 있으나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근데 쟤는 한 10억이 있어. 없는 걸로 쳐. 힘들잖아. 맞죠? 기체 자체가 크면은 이게 안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에 잘 맞아 들어갈 조건은 사이즈가 작아야 돼. 상대적으로 분자량이 작아서 표면적이 작은 게 잘 맞아 들어가. 두 번째는 실제 기체는 암만 내가 무시했다고 쳐도요. 봐요. 실제 기체는 부피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있죠. 따라서 하나일 때는 무시되지만 2개, 3개, 4개, 5개, 우와. 기체 수가 많아지면 각각 10리터를 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방을 혼자 있으면 다 쓴다 하겠지만 이 방에 제가 한 100명쯤 넣어볼까요? 그러면 자유롭게 돌아다닌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맞죠? 따라서 기체의 몰수가 많은 게 좋겠어? 적은 게 좋겠어? 적은 게 좋아. 또는 100명을 넣어. 좋아요, 쌤. 100명 넣으세요. 대신에 이 모드를 우주 공간으로 흩뿌려 주세요. 겁나 넓은 공간. 우주 공간. 와. 거기에 100명이 있든 1000명이 있든 뭐 거기에 100명이 있다고 해서 우주 공간은 야, 좁아 죽겠어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렇죠? 부피가 크면 되죠. 공간의 부피가 크면 되죠. 그렇지? 오케이. 그런데 자 봐요. PV는 nRT를 본 사람은 알겠지만 내가 이걸 따르게 얘기할게요. 부피에 대해서 얘기했으니 이제 압력이 뭡니까? 뭐죠? 정의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압력의 단위가 1기압이잖아요. 그렇죠? 압력이란 건 이런 거예요. 기체가 자유롭게 움직이다 슈 1기압. 이게 압력이에요. 슈 1기압. 오케이? 그러면 1기압 몇 기압이죠 방금? 2기압이죠. 맞죠? 두 번 때리면 2기압 이렇게 하는 거. 기체가 벽을 때리면서 나타내는 힘. 그게 압력이잖아요. 그치? 그러면 질문. 기체가 하나일 때는 1기압 1기압. 오케이? 근데 기체가 또 한 개 더 생기면 1기압 몇 기압 됐어요? 2기압. 3개면 1 몇 기압 됐죠? 그렇죠. 기체 수가 적을수록 압력은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압력이 작아져야죠. 오케이? 또는 똑같이 1기압 해도 혼자 있을 때 1기압 해도 좋아. 이렇게 넓은 공간에 넣으면 겁나 멀어. 못 치죠? 치는 횟수가 줄어들어 버리지. 따라서 이 두 개를 통칭해서 뭐라고 하느냐? 기체의 압력이 작으면 된다는 거예요. 2번 갑니다. 잘 맞아 들어갈 조건. 부피는 넓고 기체 수는 작으면 되기 때문에 기압이 떨어지면 돼요. 압력이 약하면 돼요. 두 번째 조건. 오케이.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2번. 기체 분자 운동론 두 번째.
기체 분자 간에는 인력이나 반발력이 있다고 했어? 없다고 했어? 없다라고 가정했죠. 가정이 두 번째 이거예요. 야, 기체끼리는 서로 밀지도 않아. 반발력도 없고 인력도 없어. 왜냐하면 액체가 기체가 되면 커지죠. 부피가. 퍼져나가니까. 약 몇 배 정도 커지지? 2000배 정도 커진대요. 2000배 정도 부피가. 그 얘기는 액체일 때 붙어 있다가 기체가 되면 우리가 돌아다니는 공간의 부피가 2000배로 커지니까 가까워지겠어? 겁나 멀어지겠어? 멀어지는 거야. 오케이? 한 20배 이상 멀어지는 거야. 멀어져. 그럼 겁나 머니까 제가 날 당겨도 당길 수 있어? 없어? 없지. 인력이 없어. 무시해도 되는 거야. 기체 사이의 인력은, 이 힘은. 하지만 실제는 기체가 돌아다니다 보면 만날 일도 있잖아. 인력이 있겠어? 없겠어? 있지. 그런데 무시한 게 이상기체야. 봐봐. 짠! 인력이 없다는 것에 주는 의미가 뭐냐? 인력이 없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 하면 기체 피스톤. 그래서 이 상태에서 피스톤을 밀어요. 오, 압축시킵니다. 그럼 압력은 세져요, 약해져요? 세지죠. 그래서 밀었어요. 와, 피스톤. 기체는 점점 이렇게 돼요. 우와, 또 밀었어요. 기체는 또 점점점 이렇게 돼요. 그러면 점점 공간이 좁아지니까 점점 우와 밀려서 가까이 가니까 우리끼리는 가까워져 멀어져. 가까워져. 그러다가 매우 가까워져서 붙을 때도 있겠지. 근데 인력 있다 했어? 없다 했어? 없다고 가정했잖아. 인력이 없으면 만나긴 하지만 붙어 안 붙어? 안 붙어. 수증기를 물로 만들려면 입자들을 떨어뜨려 놔야 돼? 붙여야 돼? 붙여야지. 그런데 인력이 없으면 붙어 안 붙어? 안 붙어. 그럼 절대로 물이 돼 안 돼? 그럼 인력이 없어. 이상기체의 특징은 액화 또는 승화 이런 게 안 돼. 액체가 안 돼. 항상 기체인 거야. 이상기체는. 인력이 없다고 가정했으니까. 오케이? 이 가정을 다 하고 이제부터 이야기를 푸는 게 이쪽 파트, 보일이든 샤를이든 뭐 PV는 NRT든 그걸 푸는 거야. 하지만 실제 기체는 액화돼 안 돼? 온도 낮추거나 실제 기체, 액체 안 되는 기체가 어디 있어? 다 되잖아. 온도 낮춰도 액체 되고, 그렇죠? 확 낮추면 되지 뭐 가지고. 압력 확 올리면 되지 뭐, 그렇지? 액화가 된다고. 따라서 실제 기체는 여기서 말하는 이상 기체에 안 맞아. 왜? 실제 기체는 인력이 있거든. 그래서 액체가 될 수가 있거든. 그러면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에 가까워질 조건 세 번째 써볼까요? 액체가 잘 되는 기체가 여기에 가까운 거야? 액체가 안 되는 기체가 가까운 거야? 그럼 액체로 안 만들어야지. 그럼 액체가 안 되게 해야지. 그치? 그럼 액체가 안 되게 발음이 좀 이상한데? 생각 같은데? 액체가 안 되게 하려면 온도를 높여야 될까요? 낮춰야 될까요? 맞아요. 온도, 템퍼러처, 온도가 높을수록. 세 가지예요. 주관식으로 기체 분자 운동론을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은 그거보다 좀 더 자주 나오는 것 중 하나가, 물론 여러분들 다 알아놔야 돼요. 하나가 이거예요.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에 가까워질 조건. 아시겠죠? 그리고 기체 분자 운동론도 다 알아놓으셔야 돼요. 이걸 다 쓰라고 하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다음은 기체 분자 운동론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읽어는 보셔야 돼요. 꼭. 그 외에 나머지 3번, 4번은 알아서 읽어보시고요. 그 4번 내용은 이거예요. 완전 탄성체로서 충돌에 의한 에너지 손실이 없다. 완전 탄성이면 에너지 손실이 없는 거예요. 완전 탄성이야 아니야? 왜? 소리가 났으니까. 소리란 에너지로 빠져나갔으니까. 그런데 이 말을 왜 넣었냐? 기체는 끊임없이 움직이잖아. 그런데 부딪힐 때마다 땅땅 소리가 나. 오케이? 그럼 소리가 나면 기체의 에너지가 사라져. 그러다가 안 움직일 수도 있어. 근데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그렇지? 따라서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거의. 다음에 5번 중에서 요거는 하나 꼭 체크하세요. 기체 분자의 밑동그라미, 평균의 동그라미, 운동 에너지의 동그라미. 오케이? 평균 운동 에너지입니다. 평균 그리고 에너지예요. 평균 운동 에너지. 여러분 운동 에너지 식이 뭐예요? 2분의 mv 제곱 이 K
키네틱 에너지 위에 바 그리면 평균이라는 뜻입니다. 굳이식으로 따지면 2분의 1 mv 제곱. 그렇죠? 내가 V에 바 그렸어요. 첫 번째, 이 K바는 평균 뭐? 운동 에너지. V바는 평균 운동 속력 또는 속도. 맞죠? 그런데 이 K바 평균 운동 에너지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냥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참고로 절대 온도 이랬어요. 절대 온도는 얼마 더하면 되는 거지? 예, 섭씨 온도에 273을 더하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27도씨다. 그러면 절대 온도로 따지면 몇 켈빈이죠? 300켈빈 되는 거예요. 오케이? 엄청 중요한 것 중 하나, 페이크 문제 중 하나. 무슨 온도? 예, 예제 하나 놓고 오늘 이 아름다운 수업을 끝내겠습니다. 10도씨가 20도씨 됐어요. 온도 몇 배 됐죠? 2배. 그렇지? 따라서 평균 운동 에너지도 2배다. OX, X죠. 절대 온도로 바꾼 다음에 2배가 되는지 확인하시는 거예요. 가장 주로 나오는 페이크 중에 하나. 무조건 화학에서 온도는 절대 온도로 쓴다. 헐? 알겠죠? 시간이 조금 오버됐습니다. 오늘 뭐 했냐? 기체 쪽에서는 3강에서는 딱 한 개 한 겁니다. 기체 분자 운동론. 그걸 제가 설명을 한 거고 꼭 기억하실 거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에 가까워질 조건 하나. 다음에 두 번째 평균 운동 에너지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후반부에서 많이 써먹을 거예요. 다음 주에. 오케이? 다음 주는 절대 빠지시면 안 돼요. 오늘 한 거는 내용이 쉬운 거고 다음 주에 할 거는 기체 문제 풀이법에 대해서 할 겁니다. 아시겠죠? 풀이법이 더 중요하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끝.